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종목군들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황 자체가 오늘은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조정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같은 이유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와. 그리고 일단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인들의 수급이 약합니다. 기관들도 그다지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인들도 코스피 위주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세는 물론 약하지만 외국인들이 왜 지금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고 있냐? 바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입니다. 원달러 안정화라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아직까지 안정화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1,300원 밑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00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04원대로 또 치솟고 있는 상황이네요. 요건 좀 봐야겠지만 그래도 한때 1320을 넘어갔던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좀 심리적인 부담이 좀 덜한 구간이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실적 위주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죠. 얘네들도 지금 좀 확실한 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냥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실적 위주의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게 지금 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에 좀 하단 부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내일 CPI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내일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내일을 앞두고 오늘은 좀 관망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안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와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가의 동향이 다시 한번 긴축 속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우리 증시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2,500선 위로 올라가려면은 내일 이 CPI 지수가 무조건적으로 낮게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물가가 지표가 낮게 나온다라는 거는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에 따라서 긴축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하지만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게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니 울트라 스텝이니 계속해서 좀 긴축 속도를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일 것 같아요. 일단 CPI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돼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 인상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자이언트나 울트라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화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CPI 지수가 내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2,500을 넘냐 마냐의 일단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저가 부분에서 매수세가 유입은 되어 왔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제 개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또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젠가요? 엊그저께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그 종목이 이제 2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죠. 이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듯 지금 외인이나 기관들도 개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미디어 업종이나 이제 음식료 업종,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음식료는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디어, 두 번째 음식료, 그리고 세 번째는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잘 뽑아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종목을 좀 포착을 했습니다. 몇 개만 좀 찝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냈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실 게 일단 한네트가 좀 눈에 띄네요. 그래서 장중 최고 수익률 8.79%. 이게 지금 이제 디지털 달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게 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느냐? 바로 이제 중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 그 미국처럼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달러처럼. 근데 이게 지금 실패를 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지금 디지털 달러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촉박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빨리 디지털 달러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인 한네트가 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을 한다고 해서 달러라는 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번에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좀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러면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점점 미국과 중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일단 미국과 중국은 항상 그 패권에 대한 지금 견제를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디지털 달러나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충분히 가시화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지만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 모멘텀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화폐라는 거는 언젠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은 본인들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걸 위해서라도 서로 좀 이런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현재 테마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루온입니다. 이루온은 이제 애플페이 도입에 의해서 지금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정보통신도 관련주인데 힘은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훨씬 셉니다. 근데도 이론을 좀 보셔야 되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C만을 통해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이루온 같은 경우에 NFC 방식의 유심만 지금 제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페이가 실질적으로 진짜 도입이 되면은 동사의 이런 유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적 개선 여부까지도 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실적 부분이나 테마 부분들이 굉장히 좀 조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광통신입니다. 오늘 이제 초창기에 좀 잡아냈는데 이것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정확하게 7월 26일 영상에서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26일 이때 만약에 종가에만 500만 원만 매수를 했었어도 그때 이후로 지금 한 1, 2주 정도 지금 지난 시점이죠. 오늘 고점까지 약 30%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고점에서 딱 팔 수는 없겠지만 지금 팔아도 뭐 20%대 이상이고요. 똑같은 이유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광섬유 케이블에 대한 대란이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그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아마존 이런 대형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확장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그냥 뭐 돈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제 광섬유 케이블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이 이슈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광섬유의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동사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까지 좀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대한광통신에서 맞춰줄 수 있는 공급량은 한정적이에요. 이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또 동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대한광통신은 더 영업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5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지금 뭐 대략 150에서 100만 원 가량인 수익이죠. 150에서 100만 원. 만약에 이제 최고점에서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단 뭐 1, 2주 만에 150만 원을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지금 시장은 이슈가 강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한광통신은 26일자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프로그램의 상위 랭크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크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의 경우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승 예측이 무려 88점이죠. 아무래도 이제 영업 환경이 하반기로 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 예측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빅데이터 68점. 이거는 이제 시장의 관심도, 사람들의 관심도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 현재 잘 가다 보니까 현재 68점이라는 양호한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기 점수가 무려 97점이에요.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외기 점수가 97점이다라는 것은 개별 이슈가 그만큼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외기 점수 80점 넘는 종목군도 거의 없습니다. 들어와도 찔끔찔끔 들어오고 걔네들도 지금 단타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외기 점수가 97점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별 이슈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확실한 종목이 아닌 이상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도 7월 26일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1차적으로 또 분할 매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나 혹은 지금 접근을 하실 거면은 분할 관점으로 보셔야지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듯 지금 시장은 개별 실적이 좋거나 개별 이슈가 상당히 강하거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이 또 SNS, 뭐 최재형 관련주, 남북러 가스관 사업, 치아치료 관련주들 이렇게 여러 이제 테마들을 또 뽑아냈고요. 그에 맞는 이슈가 강한 개별 재료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을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이슈가 겹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는 5G 광섬유 케이블 관련주, 하나는 애플페이 관련주, 그리고 한네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매일 이제 그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장중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피곤하게 안 고르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